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데 어느 순간부터 낯선 얼굴이 보입니다. 내가 아는 나는 분명 젊었는데 거울 속 그 사람은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져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예전처럼 가볍지 않습니다.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젊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비켜서게 되고 마트에서 젊은 직원이 어르신 도와드릴까요? 하면 가슴 한켠이 묵직해집니다. 자식들이 전화할 때도 예전과 다릅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빠 몸 조심하세요. 걱정하는 말투 속에서 느껴지는 거리감. 나는 아직 괜찮은데 왜 다들 나를 약한 사람처럼 대할까요? 밤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 조용한 집 안에 혼자 앉아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건가? 앞으로 남은 시간은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인가? 이런 생각들이 밤새 당신을 괴롭힙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까지 천장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침이 오면 또다시 같은 하루가 반복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생각이 틀렸다는 겁니다. 당신은 끝난 게 아닙니다. 쓸모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다운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위로가 아닙니다. 2500년 전 한 위대한 철학자가 이미 우리에게 말해준 진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공자입니다. 공자는 이른이 넘은 나이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70이면 종심소욕불유구 이른이 되니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젊을 때는 끊임없이 뭔가를 참아야 했습니다. 화가 나도 참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삼키고 욕심이 있어도 감추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른이 되자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참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자체가 이미 깊어지고 성숙해져서 굳이 억지로 참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화낼 일이 없어졌습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굳이 화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욕심낼 것이 없어졌습니다. 이미 충분히 가졌고 결국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걸 알기에 더 이상 욕심낼 것이 없었습니다. 증명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이미 삶 자체가 증명했기에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공자가 말한 노년의 경지입니다. 억지로 착한 척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자체가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이 오래 흐르면 자연스럽게 돌을 깎아내듯이 사람도 오래 살면 자연스럽게 모난 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노인은 존경받아야 한다. 그들은 단지 오래 산 것이 아니라 깊이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이 들리시나요? 당신은 단지 나이만 먹은 게 아닙니다. 당신은 깊어진 겁니다. 넓어진 겁니다. 완성되어 가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중심이 없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 신경 쓰고 유행을 쫓아가고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저 사람은 집이 더 크고, 저 사람은 차가 더 좋고, 저 사람은 자식이 더 잘 됐다고 부러워하고 초조해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남의 집이 아무리 커도 내가 사는 곳은 내 집이라는 것, 남의 차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가는 곳은 내 발이 데려다 준다는 것, 남의 자식이 아무리 성공해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이라는 것, 이렇게 비교가 사라지면 마음의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바람이 멈춘 호수처럼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그 잔잔한 마음 속에서 비로소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런 것을 좋아했구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었구나. 젊을 때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걷고 싶은 길을 걷습니다. 그 길이 비록 좁고 외로울지라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진짜 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이것을 입지부록이라고 했습니다. 마흔이 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짜 흔들리지 않는 나이는 70입니다. 마흔에는 아직 흔들렸습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으로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70이 되면 정말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모든 것은 결국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노년의 마음은 바위처럼 단단하면서도 물처럼 유연합니다. 바위처럼 단단해서 어떤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고, 물처럼 유연해서 어떤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잡히는 것. 예전에는 말이 많았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끊임없이 내 생각을 표현하고 내 의견을 피력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면서 말을 자르고 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똑똑하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게 많다는 것을,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닫습니다. 말로 이기는 것만큼 무의미한 게 없다는 것을.
누군가를 말로 이긴다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은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처만 남기고 관계만 멀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말이 줄어든다고 해서 할 말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할 말은 많은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예전 같으면 그러면 안 돼 라고 소리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용히 지켜봅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결국 배워야 한다는 것을, 실패를 통해 성장한다는 것을,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노인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배려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침묵으로써 상대방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꼭 필요한 순간에만 입을 엽니다. 그때 나오는 말 한마디는 1000마디 잔소리보다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70년, 80년을 살아온 삶의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노인의 말을 경청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삶을 통해 검증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덕이 있고 말이 많은 자는 덕이 없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어들지만 그 무게는 무거워집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쉽게 판단했습니다. 저 사람은 착해, 저 사람은 나빠져,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조심해야 해. 세상을 흑과 백으로 나누고 사람들을 카테고리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착한 사람도 때로는 나쁜 일을 하고 나쁜 사람도 때로는 착한 면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기도 하고 경계했던 사람이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해하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무례하게 행동할 때 예전 같으면 버릇없는 사람이라고 화를 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도 무슨 사연이 있겠지.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저 사람도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닐 텐데.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쓰럽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저 사람에게도 좋은 날이 오기를, 저 사람도 평안을 찾기를. 이것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사람을 품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바꾸려고 하지 않고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는 왜 저 사람한테 화를 안 내세요? 할아버지는 왜 그냥 넘어가세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노인들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는지, 왜 손해를 봐도 괜찮다고 하는지. 하지만 그건 참는 게 아닙니다. 싸울 가치가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이긴다 해도 관계가 깨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노인은 한 발 물러섭니다. 그 물러섬이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전쟁을 피하는 게 더 현명한 것처럼 다툼에서 이기는 것보다 다툼을 없애는 게 더 성숙한 겁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하게.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남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나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이것이 진짜 성숙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젊을 때는 채우려고만 했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이루려고 했습니다.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땅을 사고, 돈을 모으고, 명예를 쌓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행복할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습니다. 행복은 가득 채워졌을 때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비워졌을 때 찾아온다는 것을. 집이 크면 관리할 게 많고, 돈이 많으면 걱정할 게 많고, 명예가 높으면 지킬 게 많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것들이 우리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비워내기 시작합니다. 쓰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관계들을 정리하고, 굳이 지킬 필요 없는 체면들을 내려놓습니다. 처음에는 아쉽습니다. 이것도 언젠가 쓸 수 있을 텐데, 이 사람과도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막상 내려놓고 나면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짐을 짊어지고 산을 오를 때와 짐을 내려놓고 산을 오를 때의 차이, 그 차이를 이제는 압니다. 비워낸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물질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습니다. 아무리 집이 커도 혼자 사는 집은 춥습니다. 반대로 비록 작은 방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따뜻합니다. 비록 소박한 식사라도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라면 즐겁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가 다르면 함께 가지 말라. 젊을 때는 이 말을 오해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인생의 방향이 다른 사람과 억지로 함께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
서로의 길을 존중하고 각자의 길을 가라는 것. 나이가 들수록 이것을 실천하게 됩니다.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에 억지로 가지 않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과 진짜 가고 싶은 곳으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이것이 비워낸 후에 얻게 되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완성되고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늙어간다고 느끼시나요? 아닙니다. 당신은 익어가고 있는 겁니다. 과일도 익어야 가장 달고 술도 익어야 가장 맛있듯이 사람도 나이가 들어야 가장 깊은 맛이 나는 겁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슬퍼하시나요? 괜찮습니다. 몸은 느려져도 마음은 더 빨라집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보입니다. 예전에는 들리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들립니다.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느껴집니다. 이것이 나이의 선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외롭다고 느끼시나요? 천만에요. 그 시간이야말로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있어도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과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입니다. 나를 가장 오래 함께할 사람도 나입니다. 그래서 나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는 나에게 친절하세요. 나에게 관대하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젊었을 때는 남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식을 위해, 회사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세요. 이기적이라고요? 아닙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인색한 사람은 남에게도 인색합니다. 나를 학대하는 사람은 남도 학대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에게 잘하세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세요. 나이 들어서 무슨 하지 마세요. 나이 들었기 때문에 더 해야 합니다. 이제는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허락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공자는 70살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규칙에 맞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나 자체가 규칙이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이미 옳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70년, 80년의 지혜가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옳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정확합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것은 최선입니다. 물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수없이 많은 실수를 하고 그것을 극복해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전히 배우고 싶어 하고, 여전히 성장하고 싶어 하고, 여전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배워?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마지막 순간까지 삶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당신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공자는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말은 죽음을 바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매 순간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를 배우고 하나를 깨달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하루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완벽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지혜로워졌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평온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끝이 아닌 완성을 향한 여정 사라짐이 아닌 깊어짐의 과정 약해짐이 아닌 성숙해짐의 시간. 당신의 주름 하나하나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흰 머리카락 하나하나는 지혜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느려진 걸음 하나하나는 신중함의 표현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세상은 젊음만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진짜 아름다움은 나이 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삶을 온전히 살아낸 사람, 고통을 견뎌낸 사람, 사랑을 지켜낸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또 만나요. 당신의 남은 인생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걸어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